이거 최단거리 이거는 혹시 한 번도 안 해봤나?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 최단거리로 가려면 이렇게 막 돌아가면 안 되니까 무조건 이쪽 방향이랑 이쪽 방향으로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약간 합의 법칙을 쓴다고 생각하면 어쨌든 B로 오려면 이쪽에서 오든지 이쪽에서 오든지 양쪽에서 오는 경우의 수를 더 할 거니까 여기까지 오는 방법의 수와 여기까지 오는 방법의 수를 더 할 거거든. 그지? 그러면 또 여기까지 오려면 사실은 이제 여기서 오든지 여기서 오든지 여기서는 못 오니까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여기까지 오는 방법하고 똑같겠죠.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방법을 구하려면 또 이거 두 개를 더 해야 되고 그럼 또 이까지 오려면 또 이 두 개 더 해야 되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 더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A에서 출발해가지고 각각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써보자고. 여기서 1이 가는 방법은 한 가지죠. 여기서 1이 가는 방법도 한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두 개 더해서 두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한 가지지. 그래서 한 가지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두 가지란 말이야. 밑에서 오는 게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 두 개 더해서 3 쓰고 두 개 더해서 4 쓰고 두 개 더해서 5 쓰고 두 개 더해서 9 쓰고 여기는 5니까 14가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상한 길 찾기 있으면 다 이렇게 하면 된다. 나중에 이렇게 네모 반듯한 이제 길 찾기가 있는데 그건 조금 뭐 다른 방법이 있을지라도 요건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다음 아까 630번이랬나? 두 번째 거 이거. 이건 뭐가 문제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요거를 전개하면 항이 6개가 나오죠. 이제 요거를 전개하면 항이 9개가 나오지. 그러면 총 항이 15개겠지 뭐. 동료항이 하나도 없는데? 맞잖아. 동료항이 없는데 뭐 따로 세면 되지. 그 다음 또 질문 있나? 22번. 앞으로 가야 되네. 이거는 40과 서로소. 40이라는 게 요게 40이죠. 그지? 그러니까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얘랑 서로 쏠려면 2의 배수도 아니고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거 찾으면 되지. 그지? 그러면 이거 원소의 개수를 찾는다고 생각을 하면 전체 집합에서 빼기 뭐 합집합의 여집합? 그러니까 합집합을 빼면 되는 거 아님? 이렇게 맞나?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얘를 찾아서 100개에서 빼주면 될 것 같은데 얘는 일단 얘를 찾아보면 2의 배수가 50개가 있고 5의 배수는 20개가 있고 6의 배수는 10개가 있죠. 그래서 60개인가? 여기서 빼면 40개 아님? 집합으로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다. 또 질문? 문제 없나? 자, 그러면 이제 스텝 2를 시작을 해볼 텐데, 일단 미리 얘기하면 어렵습니다. 이거 안녕. 스텝 2의 내용도 충분히 많이 어렵거든요. 와, 왜 이렇게 버리고 그래? 그래서 좀 이제 시간도 조금 많이 주긴 할 건데 하여튼 좀 고민해서 잘 풀어봅시다. 근데 생각보다 어려운 문항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몇 번까지 했었더라? 643번까지 했나? 4번 했나? 기억이 안 나네. 644번 했었나? 했었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자, 이렇게 가보면은 여기 640 자, 640
6번, 7번, 8번이 같은 방법으로 푸는 문항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648번인데 일단 648번을 이제 시킬 거고 풀어보는 거예요. 이거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649번 풀고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끊긴 해야 되겠네. 일단 두 개 먼저 해봅시다. 선생님, 요거 시간을 좀 제법, 특히 48번 같은 경우는 많이 걸릴 거거든, 시간을. 그래서 좀 한 6분은 좀 부족한 7분 정도 줄 테니까 이 두 개부터 해봅시다. 일단 48번, 49번.
자, 다 했어. 혹시 648번은 답이 뭐죠? 오, 잘했네.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일단 이 문제는 이제 이거 약간 교란순열이라고 하는 문제 유형의 변형인데요. 약간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뭐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저게 뭔지 들어본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혹시 들어봤어? 그래서 이건 뭐 교란순열이면 문제가 쉬울 텐데 정해져 있으니까 그지? 약간 변형 문제라서 그냥 해야 돼요. 수영도를 그래서 세야 되는 문제, 직접 세는 게 맞는 문제고 640 그 6번, 7번, 8번 다 이제 그 유형인데요. 그 중에 제일 경우가 복잡한 게 이제 요 유형이라서 그래서 사실 그냥 세는 거는 그냥 세는 거라서 잘 세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 그냥 셌어? 그럼 어떻게 했어? 아 그러니까 그냥 세는 게 이제 그게 그거. 자, 5명이 있다고 합시다. 회장을 A라고 하고 부회장을 B라고 하고요. 나머지 3명 C, D, E라고 하고 책이 회장 책이 스몰 a, 스몰 b, 뭐 C, D, E 뭐 이렇게 생각할게요. 근데 질문이 이 A는 B를 가져갈 수 없고 B도 A를 가져갈 수 없지만 5명이 자기 책 말고 다른 책으로 나눠 가져야 되지. 그지? 그러면 사실은 A가 가져갈 수 있는 게 C, D, E잖아. 3가지. 이렇게 케이스 나눠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요 B는 뭘 가져갈 수 있을까? 이렇게 세는 거지. 아니야? 다른 방법으로 셌어? 어떤 방법으로 셌어? 음. 아, 고배 법칙으로 풀었다고 이거를? 오, 신기하네. 아, 똑같은 경우가 나오나? 얘도 그렇게 풀었어? 음. 아,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 약간 특이한 케이스라서 그렇게도 가능할 것 같네. 근데 이게 그 완전 진짜 다 찐으로 세야 되는 경우 있거든. 그 찐으로 세야 되는 경우를 먼저 해봅시다. 일단 얘가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은 어쨌든 얘네 둘이 못 바꾸니까 이게 뭐 회장 부회장 거를 가져가야 될 거니까 가져가게 하고 나머지 하나 대응시켜 놓고 그냥 그 풀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찐으로 교란을 시키는 문항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문제 말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 4명이 있어서 각각 뭐 이렇게 책을 요구라 합시다. 그러면 자기 거 안 가져가는 경우의 수를 세라고 하면 A 아니 그러니까 9가지 맞는데 그 9가지가 왜 나오는지는 처음 해야 되니까 이제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걸 좀 해보겠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알아야 돼요. 이건 이제 학교 가면 시험도 많이 나오고 변형도 많이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좀 정리를 해봅시다. 이참에 교란 순열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거고 약간 응용을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쓸게요. 칸이 좀 좁아가지고 자, 4명 가지고 할 거고 자기 게 스몰 a, b, c, d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4명이 다 이 문제랑 좀 달라. 4명이 다 자기 거 안 가져가는 방법을 질문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A가 가져갈 수 있는 게 B 또는 C 또는 D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각각에 대해서 자, B는 A 가져갈 수 있고 C 가져갈 수 있고 D 가져갈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CD는 CD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DC밖에 없는 거죠. 한 가지. 그럼 여기는 남은 게 A하고 D인데 AD 안 될 거니까 DA밖에 없을 거고. 맞죠? 여기 남은 거는 BC인데 아니지. AC인데 CA 안 될 거니까 AC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직접 이렇게 세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A가 C를 가져갔을 때 B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A나 이 두 개밖에 없겠네. A나 B 안 되고 D밖에 없는 거지. C는 이미 가져갔으니까. 그럼 이렇게 가져갔으면 남은 게 B하고 D인데 BD 안 될 거니까 이게 DB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가져가면 남은 게 AB인데 이거는 AB도 되고 BA도 돼요.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지. AB도 되고 BA도 된다. 그 다음에 D의 입장에서는 남은 게 그러면 A랑 B 안 되고 A랑 C 그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남은 게 BC인데 뭐 CB 안 될 거니까 BC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남은 게 AB인데 뭐 둘 다 되죠. AB도 되고 BA도 된다. 이렇게 해서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세는 게 맞는데 이렇게 세다 보니까 이제 너무 뭐 많단 말이야. 네 명일 때가 그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군거 좀 기억을 해줘야 되고. 같은 방법으로 5명을 이렇게 교란순열 이게 이 순열 이름이 교란순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대응 안 하는 함수 경우의 수 찾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있지. 이렇게 우리 5명 시험 쳤는데 야, 서로 시험지 바꿔서 채점해 뭐 이런 거예요. 자기 거 채점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 그런 경우의 수가 이게 9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A, B, C, D 5명 놓고 해보면 44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6명도 뭐 있겠지, 그지? 이렇게 계속, 뭐, 이건 점화식 같은 것도 있는데, 그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두 개는 좀 기억을 해주, 아니, 3도 좀 기억을 해줍시다. 3은 뭐, 3명이서 바꿔봐야 2가지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2, 9, 44를 좀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암기를 좀 합시다, 얘는. 할 때마다 세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머릿속에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시험 출제는 보통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시험 출제가 이렇게 많이 돼요, 보통. 6명이 있어. 6명. 6명이 이제 놀이터에 놀러를 갔는데 자기 이제 학교 마치고 이제 가방을 다 던져놓고 막 놀다가 2명만 자기 가방을 들고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뭐 이런 거야. 그러면 자기 가방 들고 갈 사람 6명 중에 2명 고르고 나머지 4명은 랜덤으로 섞어야 되니까 이제 그 교란순열 4개 섞는 경우의 수 9가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석을 하고 풀어야 됩니다. 주로 이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제 이렇게 생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근데 뭐 대부분 학생들이 공부를 좀 하면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얘기야. 요 얘기 조금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아까처럼 어차피 BCD가 A, B 거를 가져가야 되니까 뭐 3개 중에 2개 골라갖고 주고 뭐 이렇게 배열하고 해도 되는데 교란순열을 이용해서 생각을 하면 요런 풀이가 가능하겠죠. 그냥 풀이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생으로 세도 돼요. 생으로. 그러니까 요거처럼 생으로 세는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야. A, B, C, D, E 이렇게 5개 있는데 얘는 A도 안 되고 B도 안 되는 거지. 그지? 얘도 A도 안 되고 B도 안 되는 거잖아. 얘는 가져갈 수 있는 게 C나 뭐 D나 E일 텐데 C를 가져갔다 칩시다. 그러면 B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A, B 빼고 남은 게 뭐 D 또는 E 이렇게 해가지고 쫙 그냥 다 세면 되거든요. 세면 이제 24가지가 나와요. 그냥 세도 된다고 이것처럼 그 정도로. 근데 그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만약에 5명이 생으로 돌리는 경우의 수를 44라고 알고 있다면 이 중에서 요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보면 이런 거 아니야? 회장이 부회장 거를 가져가는 경우를 구하고 그 다음에 부회장이 회장 거를 가져가는 경우를 구할 건데 이 중에 겹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회장 동시에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에서 얘를 뺄 거야. 이 2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이걸 빼주면 이 44에서 말이야. 이런 경우를 빼주면 답이 나오겠죠. 근데 이 경우가 그냥 A
B로 고정해 놓고 한 개 빼놓고 나머지 네 개로 돌리는 걸 세면 얘는 뭐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세면 아마 11가지씩 나올 거고 2가지 나올 거 아마 이렇게 나올 건데, 그래서 44에서 이제 결국은 11 두 개 더 하고 이렇게 빼줘도 답이 됩니다. 지금 24 답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직접 어쩔 수 없이 무슨 이렇게 짠 하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고 좀 세줘야 돼요. 세줘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아는 사람은 얘가 좀 편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그 여러분들이 풀었듯이 이렇게 BCD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근데 둘이 풀이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결국은 같은 거네,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 세 명이 A하고 B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고 푼 거라고, 그지? 세 명이 A하고 B를 가져가는 경우는 몇 가지지? 6가지? A하고 B를 이 세 명 중에 2명을 골라서 A, B를 줘야 되는 거지. 그렇게 푼 거 아니야? 맞지? 그지? 다시 이 세 명이 회장, 부회장 책을 들고 가야 돼요. 그러면 3명 중에 2명을 골라서 서로 또 이제 누가 뭘 가질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6가지가 맞죠, 그죠? 그렇게 대응시키고 남은 아이들은 예를 들어 뭐 얘가 이렇게 가져갔다 치자. 그럼 얘는 자기 거 못 가져가니까 뭐 2가지고 쟤도 2가지고 2 곱하기 2 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그럼 끝나는 거죠, 그죠?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 다시 3명 중에 2명을 골라서 회장, 부회장 걸 줬어. 그게 6가지야. 이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 남은 책이 그 C, D, E가 남았는데 얘는 자기 거 가져가면 안 되니까 C, D 중에 하나니까 2가지고 얘도 남은 거 돌리면 2가지잖아. 그래서 6 곱하기 4 해서 24. 이게 제일 편한 풀이인 것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지만은 않는다는 얘기야. 그냥 랜덤으로 섞을 수도 있고 막 그 좀 이거는 나름 조건이 좀 간단해져 있는 건데 훨씬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세는 것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선생님 센 것처럼. 그래서 수영도 그리는 문항이 646번이랑 7번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건 숙제하면서 한번 차근차근 세서 풀어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649번 할게요. 요거는 일단 답은 5번인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세면 되나 이것도? 근데 셀 때 이제 좀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최단거리로 갈 건데 봐봐. 선생님이 요렇게 동그라미를 치면 이렇게 동그라미 친 세 개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저기를 도달할 수 없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케이스와 이 점을 지나는 케이스와 이 점을 지나는 케이스는 서로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공통점이 뭐야? 2칸만에 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 칸 가는데 1초가 걸린다 치면 2초 후에 있을 수 있는 위치가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라고. 그지? 그래서 여기를 지날 때, 여기를 지날 때, 여기를 지날 때를 따로 구분해서 셀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중간에 이제 공사 중이라서 길이 없어서 그냥 막 이렇게 세기는 조금 힘들긴 한데 일단 그 아이디어가 일단 필요는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올 건데 어쨌든 여기까지 오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오든지 아니면 여기서 올 거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를 통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여기서 오는 경우랑 여기서 오는 경우를 더해야 되는데 여기가 없으니까 결국 여기까지 오는 경우 또는 여기까지 오는 경우가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제 핵심 포인트가 여기랑 여기거든요. 그러면 같은 라인을 이렇게 꺼주면 여기까지 올 때를 또 끊어서 계산을 해야 돼요. 이유가 뭐라고?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6칸이 걸린단 말이야.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일단 최소 6칸이 걸리고 여기도 최소 6칸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건 따로 세야 돼요. 알겠죠? 요 지점을 A, 요 지점을 B, 요 지점을 C라고 하면 내가 A, B, C라고 하면 안 되겠네. A, B가 있어서 다시 그럼 뭐 PQR이라 할까? PQR 이라고 한다면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거리는 APB로 가든지 혹은 AQB로 가든지
혹은 ARB로 가야 된다 라는 얘기야. 이 세 가지를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를 구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한 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구하고 이렇게 할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건데, 저거를 세려면 이제 얘가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도 했지만 뭐 이런 게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뭐 1111 막 더해서 이제 쓰기도 하잖아, 그지? 근데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되게 칸이 많아지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복잡하다기보다 많아, 뭐가. 아니 꼭 이렇게 나오라는 법은 없잖아. 이게 막 이렇게 있어. 이거 어떻게 다 쓸 거야, 이거?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한, 둘, 셋, 넷, 다여. 한, 둘, 셋, 넷, 다여. 와. 그럼 이거 여기서 이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많다고 되게 한 12, 16 정도 되거든요. 이게 되게 많잖아요. 어떻게 다 세, 이거. 그래서 요거를 세는 방법을 일단 먼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게 그 확통 과정인데, 확통을 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확통을 안 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로로 가는 걸 그냥 A라고 하고요. 세로로 가는 걸 B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는 A 3개랑 B 2개를 적당히 나열을 하는 경우의 수일 거야. 예를 들어서 뭐 AA, BB, A로 내가 나열했다면 요래 가겠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거를 나열을 해주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가 됩니다. 근데 얘를 나열을 한다는 것은 내가 5개를 일렬로 세울 건데 이 중에 A가 올 위치 3가지를 결정해 주는 거랑 똑같죠? 어디에 A가 올지만 결정하면 나머지는 B니까. 자, 이게 이제 무슨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뭐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확통 과정이라고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고. 이 5개를 내가 이 A 3개, B 2개를 배열을 할 텐데 근데 같은 것이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뭐 랜덤으로 섞을 수는 없고 그냥 A가 올 위치만 정해주자고. 예를 들어서 여기 A 온다고 치면 되지.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 5개 자리에서 A가 올 위치 3개를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 그게 5C3이잖아, 그죠? 5개 중에 3개를 결정하는 게.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 이 5는 A랑 B를 합친 거지. A, B랑 합친 거. 요 가로, 세로 합친 거에서 뭐 가로든 이게 세로든 그 3개를 결정하든 2개를 결정하든 경우의 수가 똑같잖아요, 이거. 그지? 그러니까 A의 위치를 결정해도 되고 B의 위치를 결정해도 되고 그거 좀 뽑아주면 돼. 어디에 올지를. 그지? 그래서 결국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로의 수는 5C3이나 5C 해서 10가지가 되는 거야. 일일이 안 세도.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라고 물으면 4개, 2개니까 6C2 하면 돼. 15가지예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15가지에다가 여기까지 와서 B까지 가려면 한 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15가지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A에서 Q까지 올 건데 여기는 못 오니까 어차피 Q까지 오는 거는 여기까지 오는 거랑 똑같은 경우의 수죠. 여기서까지 한 가지일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로를 찾아보면 5개, 2개니까 5C2 해서 10가지에다가 그럼 여기까지 10가지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2칸, 1칸이니까 3C2 해서 3가지겠지. 그래서 얘는 10가지 곱하기 3가지. 그래서 30가지가 됩니다. 마지막 여기서 R 거쳐서 가는 경우는 한 가지 그냥 한 가지밖에 없네. 이렇게 싹 다 더하면 46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겠죠? 됐지? 요거는 이제 그 2학년 때 배울 확통에서도 똑같은 게 나올 거니까 미리 공부해 놓으면 좀 뭐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650번은 숙제로 좀 해보시고요. 다음에 넘어가서 몇 개 또 풀어봅시다. 자, 654번이랑 그 다음에 654번이랑 656번, 658번, 660번 이렇게 네 문제 해봅시다.
자, 했습니까? 한번 소리를 해봅시다. 어렵죠? 자, 654번부터 가봅시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많이 안 어려우니까 잘 해보고, 뭐 이렇게 이게 대표적인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같이 쓰는 문제죠, 그지? 뭐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하면 되는데 각각은 곱해주고 세 가지가 있지? 네 가지가 있나? 네 가지가 있겠구나. 이렇게 가는 A, B, D, A, C, D, A, B, C, D, A, C, B, D 이렇게 네 가지 나눠서 그냥 해주면 되죠. 이건 그냥 많이 아마 봤던 문제일 거니까 할 수 있을 거고. 뭐 이것도 약수 개수 6개면 소인수 개수로 뭐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이거 한번 봅시다. 각자리 숫자가 다 다른 네 자리 자연수 중에서 적어도 한 자리 숫자는 6의 약수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일단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각자리 숫자가 다 달라야 되니까 여기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이제 9가지가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100의 자리는 0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또 9가지일 거고, 뭐 8가지, 7가지. 요게 이제 전체 경우의 수일 거고, 맞죠? 적어도 하나는 6의 약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냥 아예 빼버립시다. 6의 약수가 하나도 없는 걸로 만들어져 있는 자연수를 빼겠습니다. 6의 약수가 1, 2, 3, 6인데 그럼 이 4개는 들어올 수 없다 치고 여기 숫자를 만들면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0도 못 오니까 5개 빼서 5개, 여기는 0 하나 올 수 있으니까 5개, 4개, 3개 이렇게 빼주고 12로 나누면 아마 답이 될 겁니다. 이거를 계산할 때 이거 다 곱하고 뭐 그러지 말고 그냥 12로 잘 나눠봐요. 이렇게 나누고 9, 8, 70이니까 6 이렇게 해주면 9, 6, 54에다가 7 곱하고 여기는 25 빼면 되겠죠. 여기다가 그지? 28, 7, 35 378에서 25를 빼면 이제 323이 됩니까? 맞지? 정답? 아닌데 53이구나.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그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 다음 656번 100부터 400까지 홀수 중에서 숫자가 다 달라야 돼요. 그럼 이게 이제 100부터 400까지라고 결정되어 있으니까 100의 자리 숫자가 1 아니면 2 아니면 3인 거지. 이렇게 찍어 놓고
홀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홀수들이 들어올 건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경우에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난 시간에 잠시 얘기했는데 곱의 법칙을 쓸 수 있는 조건들을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곱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세 가지면 한 개 구해서 곱하기 3 하지 이러면 안 돼. 알겠지? 경우가 달라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 잘 체크해야 됩니다. 만약에 100의 자리가 1이야.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홀수라고 했으니까 홀수 짝수를 결정하는 거는 1의 자리 숫자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수는 홀수 중에서 1이 이미 썼잖아. 그지? 모두 달라야 되는데. 1을 이미 썼으니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3, 5, 7, 9 네 가지밖에 없어요. 맞죠? 네 가지에 대해서 얘는 그러면 여기 쓴 1이랑 여기 쓴 어떤 홀수 하나 빼고 나머지 8개 숫자가 들어올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32가지인데 얘는 여기가 짝수가 100의 자리가 짝수니까 여기 1의 자리 숫자가 1, 3, 5, 7, 9가 가능하다고. 5가지가. 근데 숫자 2개 뺐으니까 여기는 또 8가지가 가능하겠죠. 얘는 40가지고요. 얘는 얘하고 이제 상황이 똑같겠지. 그래서 4 곱하기 8 해서 32. 그래서 각각을 따로 케이스 나눴으니까 더 해줘야 됩니다. 104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658번이 좀 쌤 생각에는 이게 좀 어려웠던 문제 같은데 이게 정답이 뭔 것 같아? 요 답이 이제 72거든요. 72.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이렇게 선생님도 어제 이제 수업을 준비하다가 이거를 좀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엄청 고민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이게 문제가. 고려할 게 많아. 일단 10의 배수가 되는 거는 5가 반드시 하나 포함이 돼 있어야 되고, 그지? 5가 반드시 하나 포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짝수가 하나 있어야 돼요. 짝수, 그지? 그러면 짝수가 적어도 하나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 혹시 답이 81이 나온 사람이 있으면 81 나온 사람 있나? 81이 나온 사람이 있으면 이제 뭔가 하나를 고려를 안 한 거야. 근데 잘 풀긴 했는데 81도 나쁘지 않은 답인데 나쁘지 않은 답은 뭐야? 하여튼 81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짝수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일단 5는 세 개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5가 첫 번째 주사 A나 B나 C가 5니까 이제 5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라고 치고 곱하기 적어도 하나가 짝수니까 그냥 남은 두 개의 주사위에서 둘 다 홀수가 나오는 걸 빼면 되겠지 하고 이렇게 풀면 이제 3 곱하기 27이라서 81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매력적인 오답. 뭐가 틀린 걸까? 겹치는 게 있다. 겹치는 게 있나?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 안에는 사실 겹치는 건 없어요. 다 센 거거든, 이게. 근데 이제 배열상 겹치는 게 좀 있어서 그래.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만약에 5를 하나, A에 5를 뽑아놓고, 여기 2, 3을 BC에서 뽑았어요. 2, 3을. 이렇게 뽑는 거랑, 여기 이제, 예를 들어, 5하고 2를 뽑는 거랑, 이제, 얘하고 얘가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우가 겹치는 게 아니라, 순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A를 5라고 뒀는데 이렇게 적어버리면 B가 온지 A가 온지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경우를 따져줘야 돼서 조금 어렵습니다. 맞았어, 답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을 하다가 딱히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적을 수는 있겠는데 그렇게 적느니 그냥 제일
이해하기 쉽게 그냥 한번 보여주려고 그냥 이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실제 문제 풀이를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냥 이해 한번 해보기 위해서 순서쌍을 한번 만들어 보고 어떻게 겹쳐지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가로줄부터 쓸게요. 여기 앞에가 이제 가로줄 기준으로. 좀 귀찮긴 하지만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지. 여기는 이제 이 가로줄부터 쓰기로 했잖아. 1, 2, 1, 3, 1, 4, 1, 5, 1, 6. 이렇게 다 쓰면 자리 바꿈 이런 것도 필요 없으면 전부 다 지금 쓰고 있는 거니까 2, 3, 2, 4, 2, 5, 2, 6, 2, 2, 3, 3, 3, 4, 3, 5, 3, 6, 3. 조금만 써보면 되겠죠. 2, 4, 3, 4, 4, 4, 5, 4, 6, 4, 2, 5, 3, 5, 그다음에 이제 2, 6, 3, 6, 4, 6, 5, 6, 6, 6. 자, 이렇게. 자, 일단 이 중에서 뭐를 빼야 되냐면 이걸 뺍니다. 내가 뺀 거는 10의 배수가 안 되는 걸 뺀 거야, 지금. 일단 셋 중에 하나는 5가 있어요. 5 하나 만들어 놓고 5 말고 나머지 두 개에 대한 순서쌍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떤 문제가 생길까? 다른 숫자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자, 지금 이 중에서 5가 들어있는 걸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이렇게 5가 들어있는 게 6개가 있거든. 저 6개를 제외하면 총 몇 개죠? 이게 36개 중에 일단 빨간 거 9개 빼서 27개 중에 노란 색깔 6개 제외하면 21개죠. 그죠? 21개에 대해서는 곱하기 3을 하면 일단 돼요. 이 곱하기 3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택했어. 얘를 택했다 칩시다. 얘를 택했을 때 5, 6, 1을 할 건지 6, 5, 1을 할 건지 6, 1, 5를 할 건지의 곱하기 3이에요. 선생님 이거 6하고 1 자리 바뀌는 건요? 그거는 이거야. 그건 이거라서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5가 어디에 ABC 중에 어떤 게 5가 올지를 판단하는 게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중에는 겹치는 것도 없고 되게 깨끗하게 센 거예요. 그럼 이 노란 색깔 6개에 대해서만 세면 되는 거야. 노란 색깔 6개에 대해서 어떻게 숫자 배열이 가능할까를 셀 건데 이 친구랑 이 친구를 한번 생각해 봐봐. 자, 그러면 지금 5하고 2가 있는데 저 5하고 2가 5, 5, 2가 될지 이게 내가 첫 번째 5를 이제 여기서 뽑은 5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BC 그러니까 이게 ABC 순서쌍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첫 번째 5를 고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두 번째 5를 뽑은 거랑 똑같은 겹치는 상황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가능한 거는 이렇게랑 이렇게밖에 없는데 이렇게 세면 또 이렇게 센 거는 얘랑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싸리 저거는 저 노란 색깔은 신경을 쓰지 말고 이렇게 순서 배열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가능한 걸 써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개밖에 없어요. 5, 2로 구성되는 거는. 그 다음에 5, 4로 구성되는 것도 세 가지가 있겠고 5, 6으로 구성되는 것도 세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9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63 더하기 9 해서 72.
이거를 전체에서 겹치는 걸 빼려고 생각을 했더니 이거 그것도 생각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사람 따라 다르니까 그거는 난 이게 편해요 이게 편해요 할 수 있는데 그냥 딱 제일 설명이 편한 방법은 그냥 직접 다 보여주는 거더라고. 그래서 일단 직접 한번 다 써서 일단 이렇게 끈 거는 아예 10의 배수가 안 되는 상황 다 끈 거고 그지? 그러면 5가 들어있으면 이제 배열에서의 중복이 발생할 수 있으니 5가 없는 걸로 먼저 세놓고 5 있는 걸 따로 세고 이러면 하나도 안 겹치게 잘 셀 수 있죠.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660번 풀고 잠깐 쉴게요. 요거는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이 값이 홀수가 되려면 이게 지금 4개가 더해서 홀수인데 이게 만약에 홀이면 안 되지. 이제 짝수가 되니까 결국 홀수가 홀수계여야지 홀수가 되는 거니까 홀수가 1개 아니면 3개인데 이게 얘는 일단 적어도 1개만 짝수 있어도 무조건 짝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짝수니까 가능한 게 짝홀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짝수 2개랑 홀수 1개인 상황으로 이끌어가면 될 겁니다. ABC를. 맞죠? 그러면 봐봐. 짝수 2개랑 홀수 1개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을 할 텐데 그러니까 홀수가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 중에, 그러니까 ABC 중에 어떤 게 홀수가 올지를 먼저 골라볼게. 3가지. 됐지? 곱하기 3개의 주사위에서 짝수가 2개 나오고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인 거야. 그냥 이게 답이에요. 이거 이해 갑니까? 무슨 말인지? 아니 이게 순서는 여기서 셌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어디서 홀수가 나올지를 센 거고 3개의 주사위가 있는데 짝수가 2개, 홀수가 1개가 나와야 되면 어차피 짝수, 홀수 나오는 게 전부 3가지잖아요. 주사위 던지면. 그럼 3, 3, 3이지 뭐. 맞지?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됐죠? 이런 건 다 잘 하지? 뭐 워낙 유형서에 많이 있는 거라서 알아서 해보시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쟤를 포함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얘를 이 색칠한 부분을 포함을 시킬 건데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면 포함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직선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고루 세우니까 뭐 이 중에 1개 잡고 이 중에 1개 잡고 뭐 가로줄 잡았으니까 세로줄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잡으면 되지 않을까?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테두리에서 하나씩 잡으면 됩니다. 자, 가로줄 요거 2개 중에서 하나 고르고요. 세로줄 요거 3개 중에 하나 고를게. 그럼 2 곱하기 3이니까 6이겠죠? 가로줄을 선택했고 곱하기 세로줄은 이렇게 4개 중에 1개 선택하고 여기는 3개 중에 1개 선택하고 그럼 답이지 이게. 너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일단 이 답은 이제 3번이고요. 이거는 그 삼각형이 그죠? 외심이 삼각형의 외부에 있으면 이거 이제 둔각 삼각형이지, 맞죠? 근데 이제 여기서 세는 거 중에 둔각 삼각형 세는 게 제일 어렵거든. 그래서 전체에서 예각 삼각형이랑 직각 삼각형을 빼겠습니다. 일단 전체는 이제 8C3을 하면 되죠. 이건 경우의 수 조합 안 배웠는데 이러면 안 되고 우린 다 배웠으니까 이제 들고 와서 쓰는 거야. 56가지 중에 56이죠, 그죠? 요거 중에서 직각삼각형이랑 예각삼각형을 뺄 건데 일단 직각삼각형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긴 하니까 직각삼각형을 잡고 직각삼각형은 이제 원에 지름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AE가 지름인 직각삼각형을 찾아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지름이 하나 있으면 이 점 중에 아무거나 하나 택하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잖아. 뭐 예를 들어 B를 택하면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이 될 거고 G를 택하면 이런 직각삼각형이 될 거고 6개죠, 6개. 한 요 지름에 대해서 6개가 있는데 이 지름이 하나, 둘, 셋, 넷 가능한 뭐야 이게 이게 4가지가 가능하니까 24가지가 있단 말이야, 직각삼각형이. 24개 이거 찾아놓고요. 그 다음에 예각삼각형 한번 찾아봅시다. 예각삼각형은 어떻게 하면 예각삼각형이 되냐면 그 A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잡으면 예각삼각형이 되죠. 맞지?
점 두 중에 한 개가 1이 오면 직각삼각형이 되고 얘가 1이 가면 선생님 이렇게도 예각삼각형 아닌가요? 맞는데 예각삼각형이 맞는데 이렇게 세는 거는 D를 기준으로 해서 1에 파랑 색깔로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3개 갖고 이쪽으로 3개 가고 여기 2개. 그러니까 이 꼭지점 개수가 A를 중심으로 지금 1개, 2개, 3칸, 이쪽으로 1개, 2개, 3칸, 이게 DF 2칸, 뭐 이런 구조, 3, 3, 2 구조가 D, 이렇게 잡으면 D를 중심으로 해서 3, 3, 2 구조랑 똑같으니까 이건 D로 세잔 말이야.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셀 수 있는 예각삼각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꼭지점 8개니까 총 예각삼각형은 8개가 있겠죠. 그래서 56에다가 32를 빼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그나마 좀 둔각삼각형을 세볼라 했는데 이게 막 그래 물론 그렇게 세서 답을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훌륭한 거고 나는 그게 어렵더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각이랑 예각 세는 게 좀 편하거든요, 원에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본인이 난 둔각삼각형 직접 세는 게 더 좋아요 하면 그렇게 해도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알겠지? 근데 이런 유형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요겁니다. 직각삼각형 개수 묻는 거예요. 외심이 빗변 위에 있는 거겠죠. 그냥 왜 이렇게 물어본지 모르겠는데 중학생들 잘 할 텐데. 다음. 자, 이건 뭐 그냥 해보면 될 것 같고.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요게 이거는 약간 센스가 좀 필요한 문제인데 이게 이제 1부터 500까지잖아, 그죠? 1부터 500까지 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100의 자리에 0이 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100의 자리에 0이 오고 10의 자리에 0이 오고 1의 자리에 이렇게 오면 괜찮은 거지. 이건 7이니까. 이제 원래 안 되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셀게요. 자, 그러면 해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질문이 1을 쓰는 횟수니까 중복이 돼도 된단 말이야. 111 가능하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시다. 첫 번째, 100의 자리에 1이 오는 경우, 100자리에 1이 오는 경우, 우는 100자리에 1이 왔다 치고, 여기는 0부터 9까지 다 가능하고, 여기도 0부터 9까지 다 가능하죠. 그지? 근데 선생님 여기 1이 있을 수도 있잖아. 뭐 상관없다니까. 1이 있는 개수 중복돼도 되니까 1을 몇 번 쓸 거냐 물어보니까 다 따로 세면 되니까 얘는 10 곱하기 12야. 그래서 100까지입니다. 두 번째, 10자리에 1이 오는 경우.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여기서 10자리에 1이 오는 경우 셌잖아요. 그런 게 의미가 없다고. 이게 1이 몇 번 쓰느냐니까 다 중복한 걸 전부 따로 카운트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10자리에 1이 오면은 자 여기 1이 와 있고 여기에 원래는 세 자릿수면 여기 0이 못 오지만 여기 0이 올 수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여기 10개 올 수 있잖아? 그죠? 아 500까지구나. 500까지니까 0, 1, 2, 3, 4 5개 올 수 있죠. 여기 0, 1, 2, 3, 4 여기는 10개 올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50까지. 마지막 1자리에 1이 오는 경우는 뿅뿅뿅 해놓고 여기 1이고 여기 5가지 0, 1, 2, 3, 4 여기는 10까지 해서 여기도 50까지네요. 이렇게 세면 뭐 1의 개수를 싹 다 셀 수 있는 거죠. 답은 200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일이 몇 번 쓰이느냐를 물었으니까 111 이런 수는 1이 3번 쓰인 거야. 그치? 이게 서로 다른 자연수가 아니라서 이렇게 셀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 이거는 뭐 우리 많이 하던 거지. 보통 이런 거는 뭐 어떻게 세는 거야? 이게 네 가지 색으로 칠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네 개 칠하고 여기 세 개 칠하고 여기 두 개 칠하고 그럼 여기는 뭐 다시 두 개 칠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틀려요. 이게 막 곱하면 안 돼요. 이거 막 곱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고배 법칙을 쓸 수 있는 규칙이 있다고 했잖아, 그지? 뒤에 따라 나오는 경우가 같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A하고 C에 이게 서로 같은 색을 칠해도 되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다른 색을 칠해도 되죠.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각각의 경우에다가 곱해주면 안 돼. 따로 떼야 돼. 그래서 여기랑 여기에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랑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로 분리를 해서 따로 세줘야 됩니다. 선생님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야,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래서 BD를 가지고 해볼게요. B하고 D에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와 B하고 D에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로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B하고 D에 지금 네 가지 색으로 칠할 거니까 뭐 네 가지 색을 칠했다 칩시다. 여기 BD에 같은 색을 이렇게 칠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C는 이거 두 개랑 다르면 되니까 세 가지 칠하면 되고 얘도 얘랑 다르면 되니까 세 가지 칠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36가지가 되고요. 만약에 BD가 서로 다르다면 B에 네 가지 칠하고 D에 세 가지를 칠했다 칩시다. 여기 네 개, 세 개. 그러면 C는 두 개가 되겠죠. 근데 이거 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얘도 얘하고 얘하고 달라야 되니까 두 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12 곱하기 4니까 48이고 1번, 2번 서로 다른 상황이니까 더해주고 84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야 돼 항상. 알겠죠? 됐지? 자, 뭐 나머지 문항들은 이제 숙제를 좀 해주시고 자 스텝 3에 몇 개 풀겠습니다. 여기 스텝 3에 문제를 많이 풀지는 않을 건데 선생님이 숙제도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이상한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상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시험이랑 좀 무관한 이상한 좀 문항들이 많아서 좀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문항들 위주로 하겠습니다. 일단 668번은 한번 숙제로 별로 그냥 중요하지 않긴 한데 한번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숙제로 해보고요. 지금 풀 거는 669번, 672번, 그리고 78번 이렇게 세 개 일단 풀어보고요. 숙제로 해야 되는 문항은 668번이랑 673번 이렇게 두 개만 여기까지 지금 678번 밑으로 문항 중에는 요 두 개만 집에서 좀 보시고 지금 669번, 672번, 678번 이렇게 세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세 개 풀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부터 이게 A에서 출발해서 G까지 가는데 이게 지금 한 번 지난 꼭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고 가야 돼요. 이게 최단 거리는 아닌 거고, 그지? 그러면 이제 A에서 G까지 갈 수 있는 이제 케이스를 어떻게 분류하면 좋으냐면 A에서 G까지 몇 번 만에 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봅시다. 제일 빨리 가면 세 번 만에 갈 수 있지. 세 번 만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지? 세 번 만에 가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다섯 번 만에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래 갔다가, 요래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맞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번 만에 갈 수 있죠. 그죠? 또 있는가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지금 얘는 위에서 돌았거든요. 근데 밑에서 도는 경우도 있을 건데, 그건 다섯 번 만에 가는 경우를 다시 셀 거고,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위에서 돌고 내려가서 밑에서도 돌면 되잖아. 그치? 그런 경우를 좀 생각을 해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 A 출발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리 가면 안 되고 다섯, 여섯, 일곱 번 만에 갈 수 있다, 그지? 이렇게 좀 케이스를 셀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좀 나눠서 셀 거고 그 다음에 자 생각을 해보면 A에서 출발해서 G까지 갈 건데 그러면 스타트를 B 쪽으로 하는 경우랑 D 쪽으로 하는 경우랑 F, E 쪽으로 하는 경우가 다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정육면체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B를 기준으로 처음에 세긴 했는데 처음 스타트를 D로 하면 또 그거는 B가 처음 스타트를 하는 경우나
A에서 D로 처음 가는 경우랑 A에서 E로 처음 가는 거랑 똑같은 각각의 경우에서 이만큼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세서 이제 곱하기 3을 하고 B를 기준으로 세봅시다. 거기까지 이해했죠, 그죠? 그럼 세 판만에 가는 방법은 뭐 요래 가는 경우 아니면 요래 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두 가지. 이런 식으로 세 보겠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 만에 가는 경우의 수는 위에서 돕게요. 요래. 그죠? 근데 밑에서 돌아도 되니까 요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네. 그렇죠? 그러면 7번 만에 가는 경우도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지? 그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위에서 먼저 돌고, 밑에서 돌고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런 방법이 있죠. 밑에서 먼저 들고, 위에 들고. 이것도 두 가지. 그래서 총 6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A에서 B로 처음 출발했을 때의 케이스야. 그러면 A에서 D로 출발했을 때, E로 출발했을 때 각각 세 가지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18가지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자, 요것도 되게 좋은 문제인데 일단 그냥 시간표 짜는 방법인데 일단 국어 다음에 바로 영어니까 이제 국어 영어를 붙여 놓고요. 6교시에는 국어 넣을 수 없다. 그건 체크해주고 5, 6교시에 영어도 넣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1, 2, 3, 4, 5, 6이 있으면 가능한 케이스가 국어 영어 바로 붙어 있어요. 국어? 국영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국영 요거 가능하고 영 가능하고 만약에 국영이 안 되지 이제 여기는 0이 못 오니까 이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누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뭐 조건이 많이 걸려 있을 때는 복잡한 조건 위주로 먼저 생각합니다. 이렇게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과학 2교시 하는데 연달아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1번, 2번, 3번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과학을 여기에 쓸 수 있는 게 그러면 과과 가능 그지? 그 다음에 과과 가능 과과 가능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1번 케이스에 대해서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때의 체육 다음에는 수학을 못 넣어요. 그지? 그러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차피 여기가 비어 있고 여기 비어 있는 거는 체육 수학 아무거나 들어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체육 수학 두 가지씩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는 과가가 떨어져 있어서 체육 수학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수학 체육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한 가지고 두 가지 해서 여기 총 5가지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는 총 5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세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과학을 여기 과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과과 이건 좀 지우고 마지막에 다시 합시다. 또 가능한 게 이것도 가능하죠. 과과 이렇게 그지? 두 번째 케이스.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도 요 경우는 체육 수학 안 되고 수학 체육만 되니까 한 가지. 요 경우도 지금 국영이 있고 과가니까 여기 비어 있는데 여기는 체육 수학 체육 다 가능하니까 두 가지. 여기는 이렇게 지금 두 개가 비어 있는 자리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체육 수학은 안 되고 수학 체육만 되니까 한 가지. 자, 여기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자, 여기는 과가 떨어져 있지. 여기 비어 있는 빈 칸이 떨어져 있으니까 체육 수학 체육 다 가능하지. 두 가지. 6가지네요.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6가지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는 뭐였더라? 세 번째 케이스가 국영인 상황이죠. 자, 이 상황은 과학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럼 과학을 이쪽에 하나 주면 되겠죠. 그죠? 과학 이쪽에 하나 줄 건데 여기서 고르고 여기서 고르니까 총 4가지에다가 곱하기 만약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 과학과 이렇게 골랐어.
그럼 수학, 체육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8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해주면은 1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맞지? 이런 식으로 케이스 분류를 잘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연습이 잘 안 돼 있으면 어려워요. 이거 케이스 분류하는 연습을 진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해야 돼. 이건 되게 이 정도 난이도로도 학교 일반고에서 이 정도 난이도로도 시험이 잘 안 나오는데 어려워서 그래요. 이거보다 쉽게 내도 애들이 많이 틀려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연습하면 상당히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문제는 뭐였지?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 문항 중에 모의고사 킬러 문항이었는데 변형이 돼 있죠. 조금 더 쉽게 변형이 된 건데, 생각해 봅시다. A는 14 이상이니까 A가 뭐 여기 아니면 여기겠죠. 당연히 그걸 기준으로 나누는 게 맞을 거고, 그 다음에 B는 4 이하. 거기에 따라서 B를 배정해주고 나머지를 좀 생각해주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A가, 첫 번째 케이스로 A가 14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A가 14에 이렇게 들어왔어. 몇 명이 남았죠? 4명이 남았는데, 그러면 위에는 아무도 못 오지. 못 오고, 4명이 지금 다 떨어져야 되죠. 이제 번호 차가 1 또는 10이 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이렇게도 이웃하면 안 되고 이렇게 가로로도 이웃하면 안 되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4에는 못 오는 거 확실하고 남은 4명이 각각 떨어뜨려져서 배정을 받아야 되지. 그지? 번호 차가 1이 되면 안 된다는 게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요래를 남은 4명이 들고 갈 수 있어요. 남은 4명이 들고 갈 수 있는데 두 번째 조건 걸린 게 이제 B 있지, B. B가 4 이하니까 B는 여기 아니면 여기죠. 그래서 B부터 결정합시다. B는 2가지가 되겠지. A가 14에 대해서 B가 2가지를 택해주고, 예를 들어 B가 여기 왔어. 남은 3명은 이제 1, 5, 7 중에 아무 때나 가면 되죠. 3팩토리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12가지 이렇게 체크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제인 거지. 얘가 어려워요. 지우고 A가 이번에는 15에 왔어요. 자, 여기 A, 여기 A.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못 오지. 여기 못 오거든. 여기 못 오는데 4명이 앉아야 돼. 4명의 배열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남은 1, 2, 3, 4, 6, 7에 4명을 다 넣을 수는 없다고. 무조건 이웃하게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13에는 누가 가야 돼. 그지? 13을 포함해 줘야 되고, 얘는 필수적으로 빨간색으로 합시다. 필수적으로 누군가 자리를 앉아야 되고, 그럼 여기 앉으면 여기는 못 앉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요 섹터에 하나, 4에는 무조건 앉아야 돼. 이렇게 앉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 이제 사물함을 저렇게 배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저렇게 4개의 섹터를 생각을 해놓고 이렇게 덩어리를 지어 놓는 게 계산이 쉬울 겁니다. 이렇게 덩어리 지어 놓고 이 둘 중에 뭐 하나 고르는 거는 그냥 고르면 되는 거니까 경우만 2씩 곱해주면 됩니다. 자, B가 4 이하에 가야 되니까 B가 올 수 있는 그 이제 자리는 요 섹터 하나랑 여기 이 둘 중에 하나 B가 올 수 있으니까 일단 2가지를 먼저 곱하고요. 됐지?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남은 3사람이 뭐 B가 간 거 중에 뭐 이렇게 나머지 이렇게 할 건데 영역을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이 영역에 갔을 때 그냥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니까 2를 곱하면 되고요. 요 영역에 갔을 때도 둘 중에 하나 자리 고르면 되니까 2를 곱하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4가 곱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영역 배정은 해놓고 지금 이제 배치를 한 거야. 예를 들어 이쪽 영역 하나 B는 뭐 만약에 4에 왔다 칩시다. 그지?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4명이니까 B가 뭐 여기 오든 B가 여기 만약에 여기 B가 왔어. 그럼 남은 3사람이 요 영역 하나 여기 앉아야 되는데 그거를 순서를 바꾸는 방법은 팩토리얼이니까 여기다 3팩토리얼을 걸면 되지. 요 4가 좀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요 둘 중에 자리, 이 둘 중에 자리 이거는 선택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답이죠. 8 곱하기 6 이렇게 됩니까? 답이 이게 맞나? 맞는 것 같은데 12랑 48 더해서 60이 아마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이거를 그냥 뭐 여기 앉을 때 여기 앉을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알겠지? 막 따로 하지 말고 그냥 요 영역, 그러니까 반드시 앉아야 되는 영역을 먼저 좀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요 영역에서 두 개 그러니까 1 사이에 앉는 거랑 2 사이에 앉는 거랑 뭐 크게 그런 건 없으니까 그냥 덩어리 지어놓고 이 네 개 중에 고르는데 B가 먼저 둘 중에 하나 고르고 남은 애들은 그냥 영역 나머지에서 자리 여기 6, 7이나 1, 2를 선택하는 경우 4를 곱해주는 것만 좀 신경 쓰면 괜찮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스텝 3에서 이제 두 문제를 더 풀 건데 이거 이제 숙제로 좀 두 문제만 더 해오면 됩니다. 679번이랑 81번 요 두 개만 더 할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집에서 좀 숙제로 해오고 나머지는 안 풀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스텝 3에서 해야 되는 숙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주면 668번, 그 다음에 673번, 그죠? 그 다음에 679번, 681번 이렇게 네 문제만 스텝 3에서는 풀어오고 스텝 2는 이제 나머지 문항들 한번 다 풀어보고 알았죠? 그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마무리하겠습니다.